자, 그 확률과 통계 뒷부분 이제 마지막 강의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항분포랑 정규분포의 관계인데요. 우리가 배우기를 이제 이산확률 분포를 배웠어요. 이렇게 표로. 그리고 여기 확률의 합이 총 합이 1인데 얘네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배우는 거를 배웠었고요. 얘의 독특한 꼴을 이항분포라고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연속확률 분포를 배웠었어요. 연속확률 분포에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물어보다기보다는 이제 이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넓이, 확률은 넓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얘의 독특한 꼴이 뭐였냐면은 정규분포였었어요. 발음이 안 돼, 요즘에. 그죠? 정규분포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배워야 될 거는 이항분포랑 정규분포의 관계잖아요. 저 P, N, P, 이항분포랑 N, M, 분산 얘의 관계가 뭐냐면은 N이 충분히 커지면 시행횟수, 여기서 N은 시행횟수잖아요. 이 시행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끝이에요.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에서 그 이항분포는 정규분포 곡선,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는 게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충분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들의 n 값은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는데 표준 정규분포표가 있어. 이항분포 문제인데 표준 정규분포표가 있으면은 그때 n은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문제를 풀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뭐야? 네. 17번 문제. 17번 문제 보면은 AB형, A오형, B오형, O형 중 하나의 혈액형으로 결정되고 각 혈액형으로 결정될 확률은 모두 25%라고 되어 있어요. 25%라고 되어 있고요. A오형과 B오형인 부모의 자녀 1200명을 대상으로 혈액형을 조사할 때 A, B형인 자녀가 270명 이하이거나 315명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A오형이나 B오형이나 O형이나 AB형이나 즉 각각의 혈액형들이 태어날 확률은 다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1200명이 있는데 4분의 1 얘가 A, B형이 태어날 확률이야. 이해는 하셨죠? 여기에서 우리는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요. 평균은 NP니까 몇이라고 쓸 수 있어요? 1200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해서 30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분산도 구할 수 있겠죠. 이항분포에서 분산은 1200N, P, Q 요래 될 거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만큼이 300이었고 300을 또 나눈 거겠죠. 그럼 4, 7에 28, 4, 5, 20, 75에다 3을 곱하겠네? 3, 5, 15, 3, 7에 21 22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는 하는 거 맞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25, 루트 225 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따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봤더니만 AB형인 자녀 걔네를 X라고 했었을 때 270명 이상 그리고 315명 문제를 잘 읽었네. 그죠? 270명 이하 이거나 또는 315명 이상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는 하셨죠? 그러면은 이 이항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270 이하라는 거는 270일 때, 269일 때, 268일 때, 265명일 때 이렇게 일일이 확률을 다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1200번 시행했는데 예를 들면 270명 태어나세요.
4분의 1 A, B형이 270명 태어나고 A, B형이 아닌 애들이 1200에서 270을 뺀 거 그냥 쓸게요. 이만큼 태어날 거야. 더하기 1200 컨비네이션 269 이러면서 1부터 270까지 해야 되고 315부터 1200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다 해요? 무슨지 알았죠? 이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도 보이고 n이 충분히 크네. 아, n이 충분히 크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를 거예요. n 어떻게 따르냐면 평균 300 200 루트 225가 15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15잖아요. 말이 진짜 안 이쁘게 나오는데 뭔가 그죠? 응? 될 거야? 그래서 15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이해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표준화하면 되겠죠? 얘를 표준화하면은 z는 270에서 300을 빼.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눠요. 맞죠? 그리고 또는 315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 15로 나눠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z가 마이너스 30인데 마이너스 2 또는 z가 15인데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종 모양의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종 모양의 그래프를 쓱싹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0일 거고 맞죠? 여기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고 정규분포표를 이제 활용하면 되겠죠? 정규분포표를 보니까 1일 땐 0.3413이야. 6다만큼이 0.3413이야. 그리고 2일 때는 0.477이라고 나와 있거든. 0부터 2까지가 0.477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딱 대칭적으로 얘기랑 똑같을 거야. 0.4772 이렇게 되겠죠. 둘을 더해요. 둘을 더하면 이따만큼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지? 더해보면은 5, 8, 그죠? 1, 8, 0.818호가 나올 건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색칠된 부분이니까 전체 넓이는 1이잖아요? 그래서 1에서 0.8185를 빼주면 되겠죠. 무슨지 알죠? 여기 5, 1, 8, 1, 0.1815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2번이에요. 알았죠? 그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저는 이제 바로 풀게요. 그러니까 뭐다? 이항분포에서 n이 충분히 크면 그냥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전지의 수명은 평균이 500시간이고 평균이 500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100시간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근데 어느 날 이 공장에서 생산한 건전지가 600개일 때 이 건전지 중에서 수명이 525시간 이상인 건전지가 258개 이상이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웠을 수가 있어요. 한번 풀어봤었을 텐데 해볼게요. 우선은 건전지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525 이상인 건전지 시간이 525시간 이상인 건전지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확률적으로 얘를 구해보면은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고 자 여기에 500이 있을 거고요. 525는 여기 있을 겁니다. 그 이상이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요.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표준화를 해보면은 짠 이렇게 될 거고 Z가 될 거고 0이라고 쓸 거고 525에서 500을 빼면 25인데 25를 표준 편차 100 맞아요? 맞네. 25를 100으로 나누면은 100분의 25니까 0.25일 거야. 0.25까지의 확률을 구해보면 얘가 0.12야.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0.4라고 할 수 있겠죠. 잠깐만요.
아, 너무한데, 이게. 똑같은 전화가 계속 울려가지고, 한 2번을 안 받았는데 3번까지 울리는 거예요. 어쨌든, 쓸데없는 변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계속해서 이어서 봐보면, 지금, 그러니까 600개의 건전지를 썼는데 525시간 이상의 건전지를 구하고 싶은 건데, 그죠? 시간이. 그러면은 500시간이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525시간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볼 거예요. 건전지가. 그러면은 평균이 500, 건전지의 사용시간 525시간 이상 쪽을 표준화해서 구하고 있는 중이었어. 그때 표준화하니까 얘가 0.25였고 얘가 0.1이라는 것까지 발견했었죠? 여기가 0.4라는 걸 알게 됐네. 그죠? 여기가 0.4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제 525 이상일 확률이 0.4야.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600개를 뽑는다라고요. 건전지 600개를 뽑을 건데 525시간 이상일 확률이 0.4, 10분의 4잖아요. 이렇게 이항분포를 따를 거라고. 근데 얘가 258개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얘의 평균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600에다 10분의 4를 곱해서 싹싹 해서 60에다 4를 곱해서 24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분산은 240에다가 이만큼 240이잖아. 거기에 10분의 6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4에다 6을 곱한 6, 4, 24, 6, 21 14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표준 편차는 어머나 1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즉 600개의 건전지를 하나 뽑으면은 걔가 525시간 이상 사용할 확률이 10분의 4인 건데, 그거의 평균이 240, 분산이 144, 표준 편차가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나는 그게 258개 이상이고 싶은 거야. 따라서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x가 258 이상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또 독립시행의 확률로 258개일 때, 259개일 때 이렇게 다 일일이 600까지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구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딱 드는 생각이, n이 충분히 크다. n이 충분히 크니까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겠다라고 해갖고 정규분포를 해보면 평균이 240인 거고 표준 편차가 12인 12의 제곱인 얘가 정규분포 곡선을 따를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할 때 정규분포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p 표준화를 쓰면은 258에서 240을 빼면 뭐라고 쓸 거예요? 쓸게요. 그냥 이렇게 될 거야. 맞죠? 얘를 계산을 해보면 z는 크거나 같다. 58에서 40을 빼면 18이라고 쓸 거고 12라고 되겠죠? 얘 나누면은 뭐야? 2분의 3 1.5네. 1.5. 그래갖고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슉슉 이렇게 생겼을 거고, z로 여기가 0일 거고 여기가 1.5일 거잖아. 그거보다 크다인 확률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1.5까지의 확률을 구해보면은 0.43이라고 문제 나와 있어. 요만큼이 0.4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0.07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쵸?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자, 그 마지막 대단원 내용을 이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잘 들으면 어렵진 않아요. 그래갖고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표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제주도, 울릉도, 울릉도래. 뭐니? 울릉도, 독도, 제주도 다 우리 땅.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수험생들의 수학 성적의 평균을 구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모든 고3 학생들 및 N수생, 수험생들의 수학 성적의 평균을 구해보니까 그 평균이 예를 들면은 65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를 전체 모든 집단을 다 조사해서 모든 아이들을 다 조사해서 평균을 낸 거니까 모평균이라고 그래요. 모평균. 전체 집단의 전체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분산은 뭐 이렇게 쓰겠죠. 당연히 x의 분산. x의 표준 편차도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얘가 x의 평균이겠죠. 근데 모든 아이들을 다 조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표본을 뽑아요. 표본을 뽑는데 랜덤
복원 추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데 크기가 n인 랜덤 복원 추출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한 명 딱 잡아가지고 탁 잡아서 끄집어냈어. 얘한테 평균을 물어봤어. 넌 수학 성적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더니만 나의 수학 성적은 60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돌아가. 돌려보냈어? 다시 뽑았어. 근데 이 아이가 다시 뽑힐 수도 있어.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지만. 몇 점이니? 라고 했더니 얘가 60점이래. 그럼 현재까지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은 거예요. 한 명 더 뽑아볼걸? 돌아가. 이런 다음에 다시 막 해가지고 랜덤으로 탁 뽑았어. 그랬더니 이번엔 평균이 수학 성적이 80점이 내가 뽑힌 거지.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내잖아요. 얘네들의 평균을 내면은 그거를 자 표본 평균이라고 읽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당연히 얘네들의 평균을 내보면은 12에다가 8을 더면 20을 3으로 나눈 거니까 3분의 200이잖아요. 그죠? 얘랑 같을 리가 없지. 당연히 얘랑 다르겠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 첫 번째 거는 얘는 당연히 m이랑 다를 거야. 모평균이랑.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라고 해요. 전체를 다 조사해줬을 때 나오는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그러면은 두 번째, 내가 또 랜덤 복원 추출을 해서 크기가 3인, 지금 3으로 했잖아. 3인 애 3명을 탁탁탁탁 해가지고 수학 성적을 물어봤더니만 50점, 70점, 100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걔네들의 평균도 웬만해서는 모평균이랑 일치하기가 쉽지 않겠지.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운 좋을 때는 뭐 몇 번째에서 이 모평균이랑 똑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의 할 수 있는 한 모든 3명을 뽑는 모든 크기가 3인 모든 평균을 다 내봤더니만 얘네들의 각각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다라는 걸 알게 돼. 그리고 그거를 굳이 증명은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면 돼요.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조사해서 나오는 평균이 모평균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65점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랜덤 복원 추출 한 명을 뽑아서 물어보고 한 명을 뽑아서 물어보고 한 명을 뽑아서 물어보는데 뽑았던 애가 다시 뽑힐 수도 있어. 복원 추출이니까. 60, 80이 나오면 당연히 얘는 65점이 아니잖아. 평균을 내면은. 그죠? 이런 식으로 3명을 뽑는 행위를 계속해서 해서 n번 할 수 있는 모든 번 가지를 했었을 때 그것들의 평균을 내면은 표본 평균들의 평균인 거야. 읽어보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다시.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걔네들은 모평균이랑 같다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야. 얘는 표본 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야. 발음이 안 되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얘 읽어보세요. 뭘까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읽을 거고 얘는 모 분산을 크기 n 여기선 3이었겠지? 3으로 나눈 거랑 같다라고 알려져 있고 얘 중요해요.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표본 표준편차가 아니야. 나중에 뭐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라고 알려져 있고 얘는 외우셔야 돼요. 자주 쓰니까. 알았죠? 됐죠?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1번 문제로 바로 갈게요. 0, 2, 4, 6. 이 모집단이에요. 근데 크기가 2인 복원 추출을 한대요. 예시를 잘 보세요. 알았죠? 근데 사실은 모집단 자체가 4개밖에 안 되니까 모평균 구하기 되게 쉽지 않아요? 쉽잖아. 모평균을 구해보면 다 더해서 4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크기 잠깐 무시하고 모평균을 구해보면 0, 2, 4를 다 더해서 4로 나눈 거니까 12를 4로 나눈 거니까 모평균이 3이야. 분산을 구해볼게요. 무분산을 구해보면 자기 자신에서 평균을 빼면 0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3이고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이고
4에서 3을 빼면 1이고 6에서 3을 빼면 3이잖아요. 이거 다 더하면 무조건 0일 거고 그래서 걔를 제곱하잖아. 9, 1, 1, 9 더하면 20이 되거든. 20을 4로 나누면 5인데 그게 분산이라고 알려져 있어. 알려져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정의야. 그죠? 표준 편차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루트 5라고 쓸 수 있겠죠. 얘가 사실 모집 단위 평균 분산 표준 편차니까 이거는 그냥 직접 구하는 게 더 빨라.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봐. 그냥 진짜 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면 이제 표본을 조사하는 거지. 표본을 조사해 보면은 크기가 2인 표본을 조사해 볼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탁 갖고 하면 탁 뽑았어. 그럼 뭐 뽑힐 수 있어? 0이 뽑히고 0이 뽑힐 수 있지. 0을 딱 뽑았다가 다시 돌아보내. 다시 뽑았어. 그럼 또 0이 뽑힌 거야. 0, 0 뽑힌 거야. 얘네들의 평균을 조사해 보면 0 더하기 0을 2로 나눈 거니까 0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물론 0하고 2가 뽑힐 수도 있겠지.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표본 평균이라고 있는데 얘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1이 되는 거죠. 0하고 뭐가 뽑힐 수도 있겠어? 4가 뽑힐 수도 있고 0하고 6이 뽑힐 수도 있어. 그럼 얘네들의 표본 평균 세 번째는 2가 될 거고 표본 평균 네 번째는 3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애들을 다 뽑아볼게요. 그러면 얘는 0, 6까지 뽑혔고 지금 2, 0 여러분 0, 2랑 이 0은 다른 거야. 그치? 2가 뽑히고 0이 뽑히는 거잖아. 그렇게 될 거고 2, 2, 4, 2, 6 이렇게 뽑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 0, 4, 2, 4, 4, 4, 6 이렇게 뽑힐 수가 있고 같은 마지막으로 6, 0, 6, 2, 6, 4, 6, 6 이렇게 뽑힐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될 건데 표본 평균으로만 이제 계산해서 쓸게 1, 2, 3, 4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 3, 4, 5 얘는 3, 4, 5, 6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표본 평균들이야. 그러면은 이 표본 평균들은 무평균이랑 같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르잖아. 그치? 이런 상태라고. 근데 얘네들의 평균을 낸다는 걸 우리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고 다 더해볼게요. 그러면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다 더하는 중이에요.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을 해. 그리고 그거를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16개로 나누면 100방 3이 나올 거야. 해봐. 그냥 눈 뜨고 아 저게 뭔 소리야 이러지 말고 직접 느껴봐야 될 거 아닙니까? 6 9 12 더 세면 아주 그지같이 하네. 16 18 21 25 30 37 그지? 42 48 48 나오잖아. 그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보면은 얘는 모 분산이 5였잖아. 5인데 그걸 크기 몇으로 나눈? 얘의 크기 뭐였었어? 2짜리인 표본이었잖아. 2로 나눈 얘가 나올 거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그냥 뭐 끝이 똑같이 이렇게 쓰자.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요거까지 구할 수 있으면 된다고. 무슨지 알겠어요? 좋아요. 그럼 여기 다 구해놨어요. 1번에 2번. 자, 그럼 2번 문제 바로 풀게요. 2번 문제 보면은 무평균이 몇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30이라고 되어 있고 모분산이 9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은 100이라고 적어놓고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1번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세요. 2번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세요. 3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인 거니까 얘는 뭐랑 똑같다고요? 모평균이랑 똑같으니까 30이라고 그냥 적으면 된다고. 얘는 어떻다고요? 모분산의 크기로 나누면 된다고. 몇이야? 9를 100으로 나누면 돼. 100분의 9예요. 얘는 뭐라고? 따로 외우자고.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 루트 100분의 모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3이잖아. 이렇게 되면 된다고. 여기 몇이야? 10분의 3. 당연히 여기다 루트를 씌워도 나오겠죠. 무슨지 아시겠죠? 뭐 이런 상태인 거예요. 바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 3번, 4번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겠죠?
자, 3번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4번 문제 보면은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할 건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해달라는 문제야. 즉, 이 문제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얘를 구해달라는 문제잖아요. 얘 어떻게 된다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모표준 편차예요. 알았죠?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집단은 모집단 x잖아. x 다가 아니잖아. x잖아. 그러니까 모집단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냥 여기서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우리는 평균을 구해보면은 어머 합이 1 나와야 되니까 a값 구해야 되겠네. 얘네들 다 더해서 1 나와야 되니까 4분의 1이랑 4분의 2랑 얘는 몇이라는 걸 알아?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다 더해서 1 나와야 되니까 이제 평균 구할게요. 평균을 구해보면은 팅탕 곱해서 더하면 되지. 까먹은 거 아니죠?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4분의 2 더하기 0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 0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치? 분산을 구해볼게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할까 오랜만에? 그럼 제곱의 평균이니까 x제곱을 이렇게 구해봐요. 그러면 얘는 4구 0이고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면은 1, 0, 2분의 1. 그래서 얘는 2분의 3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겠네요. 그치?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2분의 3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0의 제곱을 빼주면 분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분산은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맞죠? 여기다가 시그마를 그러니까 루트를 씌우면은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얘는 루트 2분의 3 이렇게 될 거야. 맞죠? 유리학까지 할까? 2분의 루트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잖아요.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16분의 시그마 뭐라고 나와 있죠? 그 루트 6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러면은 4, 8분의 루트 6이라고 할 수 있겠네. 답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알았죠? 4번 문제 바로 볼게요. 4번 문제 보면은 x 모집단이 나와 있어요. 또 역시나. 그래갖고 10의 2분의 1인 거고 20의 이건 별표 3개 될 거야. 20이 a라고 되어 있고요. 30이 2분의 1 마이너스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크기가 2인 2줄 치고 x 발화하자. 그때 x바의 평균은 18일 때 표본 평균이 20일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모집단이 나와 있기는. 그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 18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그 모평균이랑 똑같다라는 거니까 얘가 2의 x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8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다 더하면 역시나 1인 거 그냥 알 수가 있고 a가 사라져서 1이잖아. 평균을 구해보면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10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0 곱하기 a 더하기 30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a 얘를 했더니 몇이 나왔다? 18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계산하면 돼요. 5 20a 플러스 15 마이너스 30a는 18이에요. 그럼 싹싹 계산하면 마이너스 10a인데 넘어가면 10a 이렇게 될 거고 20인데 18 넘으면 2가 될 거고 a는 뭐라는 걸 알아요? 5분의 1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겠지. 됐죠? 5분의 1인 걸 알았어.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읽어보세요. 표본 평균이 20이 나왔다는 거야. 뭐라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표본 평균이 20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크기가 몇이었어? 2줄치라고 했었잖아요. 2였잖아. 크기가 2였다는 건 크기가 2인 표본 평균인 거니까 내가 이렇게만 눈을 감고 딱 뽑았어. 그런데 만약에 10이 나왔어.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이렇게 딱 뽑아서 다시 뽑았더니만 10이 나왔어. 그러면 10 나오고 10 나왔으니까 10 더하기 10을 2로 나눈 거니까 평균이 10일 거야. 표본 평균이. 20이 됐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나오면 돼? 그렇죠. 10하고 30이 나오던가 20하고 20이 나오던가 30하고 10이 나오던가 이러면은 더해서 2로 나누면 20 더해서 2로 나누면 20 더해서 2로 나누면 2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나오면 돼. 근데 내가 눈을 감고 이렇게 딱 뽑았을 때 10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문제 나와 있는 것이고
30이 나올 확률은 A가 지금 몇이었죠? 5분의 1이니까 5분의 1 넣고 계산하면 10분의 1에서 10분의 2를 뺀 거니까 10분의 3이에요. 10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20 나온 거니까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된다고. 20이 곱히고 20이 곱혀요. 또는 30이 곱힐 확률은 10분의 3이고 10이 곱힐 확률은 몇이야?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계산하면은 20분의 3, 25분의 1, 20분의 3. 둘이 더하면 20분의 6이니까 10분의 3 더하기 25분의 1이죠? 뭐 50분의 몇이야? 3, 5, 15. 50분의 몇이야? 2가 돼서 50분의 17이라고 할 수 있겠네. 무슨 식 아시겠죠? 자, 4번 문제 풀었습니다. 계속해서 5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가고 있죠?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보면은 어느 농장의 생후 7개월 된 돼지의 무게는 평균 110, 표준 편차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x가 평균 110, 표준 편차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 농장에서 생후 7개월 된 돼지 중에서 임의 추출한 크기가 25인, 추출한 크기가 25, 밑줄 치세요. 표본 평균을 x 발하했을 때 문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건 x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데 x바에 대한 확률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역시나 얘도 표준화를 해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표준화 z로 바꿔야 되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x를 z로 바꾸는 방법이 x에서 x의 평균을 빼서 x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은 얘가 z가 되는 거 이해하셨죠?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x바를 표준화한다는 거는 x바에서 x바의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x바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라고 똑같다고 알려져 있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외우라고 했었죠.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x바를 표준하는 방법은 얘야. 얘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똑같아.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의 평균을 그걸 나누기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는 건데 하필이면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끝났어요. 표준화를 할게. 표준화를 해보면 108에서 빼기 평균 110을 뺄 거고 모평균이나 표본 평균의 평균이나 똑같아. 그치? 여기가 들어가는 게 루트 n분의 시그마거든. 루트 n은 몇이야? 루트 25분의 시그마 몇이야? 10. 그래갖고 5분의 10이니까 2가 들어간다고, 2. 얘가 z가 될 거고 114에서 빼기 110을 한 다음에 얘 2로 나눠주면 된다고. 됐죠? 그래갖고 표준화 된 식은 뭐라고 쓸 거냐면은 마이너스 1 z 짠짠짠 얘 계산하면 3대 2 이렇게 되겠죠. 종량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싹싹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인데 싹싹싹싹 쏙쏙쏙쏙쏙을 더하면 되겠네. 그치? 더 할게요. 1까지가 0.3413이라고 돼 있고 2까지가 0.477이라고 돼 있어. 그냥 똑같은 값이 나와 있네요. 이거 더하면 답이야. 알았지? 0.818하고 답입니다. 되지? 뭐 어렵지 않아요. 6번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봐. 직접 풀어보면은 뭔 느낌인지 알 거예요. 표본의 세계에서 표준하는 방법은 x바에서 x바의 평균이 모평균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평균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다면 끝이야.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6번. 어느 학교 학생들의 통학 시간은 평균이 50분, 표준 편차가 시그마 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또, 얘가 n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50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따르고 있대요. 근데 16명, n은 16이라고 써놓고 조사했었더니만 t 50부터 시작해갖고 x바가
56을 했더니만 0.433이다 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구하면 되죠. 구할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x바가 나와 있는 걸 보고 얘를 표준화를 또 할 거예요. 표준화를 할 건데 50에서 평균 50을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된다고. 근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를 표준화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면 돼.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루트 16분의 시그마가 될 거야. 그럼 4분의 시그마겠네. 그죠? 짠짠짠 z가 될 거고 56에서 50을 빼고 4분의 시그마로 나눠요. 얘는 어차피 0일 거고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6에서 시그마분의 4니까 시그마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 24. 4를 24라고 쓸 수 있어. 시그마분의 시그마분의 4를 24가 됐는데 얘가 0.433이가 나왔대. 그럼 종모양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0일 거고 그지? 0부터 어디까지? 지금 몇 번이야? 6번이죠? 0부터 시그마분의 24까지 얘의 넓이를 구했더니만 0.433인 건데 표를 보니까 그게 1.5라고 나와 있네. 즉 24를 시그마로 나눈 게 2분의 3, 1.5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당 곱하면 되겠지? 3 시그마는 48인 거고 시그마는 뭐라고 쓸 수 있어? 1, 6. 시그마 16이야. 7번은 빨리 풀어. 맞죠? 제가 그냥 문제를 뚝뚝뚝 풀고 있는데 직접 풀어보시고 풀어야 돼요. 알았죠? 그냥 듣기만 하면은 전혀 어려운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고요. 알았죠?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하는 직장인의 월 교통비의 평균은 8이고 표준 편차가 1.2인 정기분포를 따른 게 또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근데 크기 n명 밑줄 치시고 이거는 이제 크기를 몰라. 이런 상태인데 x바의 확률 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또 뭐 하면 돼? 그렇죠. 표준화하라는 문제입니다. 표준화하면 돼. 알았죠? 계속해서 해볼게요. 이 아이를 표준화를 해보면은 p 7.76에서 8을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1.2라고 하면 돼. 짠짠짠 z 8.24에서 따라왔죠? 8을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1.2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더니만 걔가 0.6826보다는 커요.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계산을 해보면은 얘부터 할까? 0.24인데 그죠? 1.2로 나눈 거야. 루트 n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은 소수점 두 칸 이렇게 뒤로 가. 24를 120으로 나눈 거네. 그러면 약분을 하면은 2로 하면 12, 60, 2로 하면은 30, 2로 하면 15분의 3. 바보 같죠? 5분의 1 시그마네. 5분의 1 루트 n.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여기까지 하나 계산한 거야. 알았죠? 같은 이유로 얘를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0.24 어머 0.24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n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쵸? 똑같죠? 맞아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될 건데 얘가 0.6826보다 컸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종망의 그래프가 대칭적으로 그려지겠네. z라고 쓰고 여기 0이라고 쓰고 그죠?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 플러스 5분의 5분의 루트 n 얘를 구했더니만 0.6826보다 컸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러면 우선 경계선에 걸쳤을 때가 0.6826인 거니까 얘의 반띵은 이만큼의 0.686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럼 반띵은 뭐야? 0.3413이 되겠지? 무슨지 알죠? 그러면은 그때 값이 딱 나와 있잖아. 1.0이라고.
이게 1.0인 거야. 그러면은 루트에는 몇이라고 쓸 수 있어요? 9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몇이야? 25일 때가 딱 걸쳤을 때야. 최소값이 되겠죠? 알았죠? 25야. 됐습니까?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자, 8번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1, 2, 3, 4, 5, 6이 담긴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복원 추출을 한대요. 4번 반복해서 4개의 수의 평균을 x 가라고 했는데 그게 4분의 11이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딱 하나의 숫자를 뽑았어요. 두 번째 뽑았어요. 돌려보내고 세 번째 뽑았어요. 돌려보내고 네 번째 뽑았어요. 그걸 다 더했을 때 몇 나오면 돼요? 11이 나오면 되죠. 다 더한 게 11이니까 4로 나눴을 때 4분의 11이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첫 번째 시행한 거, 두 번째 시행한 거, 세 번째 시행한 거, 네 번째 시행한 게 다 뭐 나왔으면 좋겠다? 11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냥. 찾으면 되잖아요. 아, 너무 쉽죠. 그러면은 이제 큰 숫자부터 하는 게 마음 편하잖아요. 6, 뭐 있어요? 6, 5, 안 돼. 0은 없으니까 6, 4, 13, 6, 3, 1, 1 이러면은 9, 10, 11 이렇게 딱 되겠네, 그죠? 맞죠? 근데 얘의 가지수가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눈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6, 3, 1, 1, 6, 1, 3, 1, 3, 6, 1, 1 이런 식으로 6, 3, 1, 1이 나열되는 가지수가 나오겠죠. 몇 가지예요? 12가지 이렇게 세면 되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6, 2, 1일 거 아닙니까?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쓸 수 있는 건 4팩토리얼을 몇 팩토리얼로 나눈 거예요? 2팩토리얼로 나눈 거니까 12가지가 나와요. 맞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끝!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은 6, 5로 넘어가. 5로 넘어가면은 5, 4, 1,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역시나 12가지. 좀 바로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거 5, 3, 2, 1. 얘는 다르네요. 4팩토리얼이겠네. 그치? 몇 가지예요? 24가지. 5, 3, 2, 1, 1, 2, 3, 5 이렇게 나열되는 거.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5, 2, 2, 2 이렇게 되겠네? 그죠? 얘는 몇 가지 있겠어요? 4팩을 3팩으로 나눈 거니까 4가지 이렇게 되겠죠. 5가 끝났어? 맞죠? 이제 4로 넘어갈 거야. 4로 넘어가면은 4 뭐가 있어요? 4, 4, 2, 1 이렇게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몇 가지 있겠어요? 4팩을 2팩으로 나눈 거니까 12가지. 그죠? 그 다음 또 4, 3, 3, 1 이렇게 되겠죠? 70, 몇이야 얘도? 12가지. 뭐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얘는 몇입니까? 4, 3, 2,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감하시죠? 그럼 얘는 여전히 12가지.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3으로 넘어갑시다. 3으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3, 3, 3, 9까지 나왔죠? 2 이렇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끝이야. 그럼 몇 가지야 얘는? 4팩을 3팩으로 나눈 거니까 4가지가 될 거예요. 다 더하면 될 거예요. 12, 12, 12, 36 이랑 더하면 60 이만큼은 36 얘 40 104가 될 거예요. 104가지가 그 가지수인데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이겠죠. 6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그래서 6의 몇 제곱이에요? 4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진짜 되죠? 그러면은 2로 하나, 자, 6의 세제곱에 2로 하나 약분하면은 52. 그 다음에 6의 제곱에 2로 하나 또 약분하면은 26. 뭐 계속 약분이 되네? 2로 약분하면은 6의 3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1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27 곱하기 6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6, 7에 42 6이 12 162분의 13 175? 175가 답이에요. 그죠? 어렵지는 않죠? 좋아요.
아니 그러면 이쯤 됐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 이럴 거면 추정하기 싫다. 표본을 왜 뽑는 거야? 너무 짜증나는데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죠? 아니 4개 집단 그냥 모집단을 다 구하고 말지. 왜냐면은 크기가 n인 표본들의 표본평균 얘네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내면 모평균이랑 똑같다라는데 그거 너무 귀찮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진짜 메인인 모평균의 추정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아까 전에 설명하기로 처음에 대한민국 수험생의 평균을 구했더니 뭐 65점이라고 했었나? 모평균 65점이었는데 크기가 n인 표본을 구해, 표본 평균을 구했더니만 표본 평균이 60점이 나왔어요. 근데 당연히 얘랑 다르니까 표본 평균 2번째, 표본 평균 3번째 구할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들을 구해서 그걸 평균을 내면 모평균이랑 똑같다며. 근데 그냥 한 번만 할 거야. 한 번만 한 상태에서 내가 별만큼 뺀 길이에서 별만큼 더한 거 사이, 표본 평균의 별 뺀 거, 표본 평균의 별을 더한 거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걸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추정기구야. 생각을 해봐. 근데 이 별이 하필이면은 6이었으면 60에서 6을 빼서 몇이라고 할 거야? 60에서 6을 더해서 66 사이에 있을걸요? 라고 하면은 얘는 맞아 떨어진 거죠. 65가 걸렸으니까. 근데 만약에 별이 1이었어 봐? 그러면은 59부터 시작해갖고 진짜 평균이 61점 사이에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 이건 틀린 거지. 그러니까 맞을 때도 있을 거고 틀릴 때도 있을 텐데 그 맞을 확률, 지금 약간의 완벽하게 정의랑은 조금은 다른 느낌의 그 설명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많이 편하긴 해요. 알았죠 우선. 그래갖고 이게 맞을 가능성이 99%다. 그러면은 99%로 추정이라고 하는 거고 95%다라고 생각하면은 95%의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들을 보면은 95%의 신뢰도에 대한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해주세요. 신뢰도 99%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는 거예요, 문제를. 한번 표본 평균을 구해. 별은 이제 알려줄게, 곧. 별값을 구해.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별을 빼고 별을 더하는 거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거예요. 라고 추정을 할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을 가능성이 99%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99%의 신뢰도로 추정을 한다. 신뢰도가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95%라면 95%의 신뢰도로 추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00%가 더 낫지 않아요? 100%가 완벽한 거잖아요. 이렇게 따질 수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100%라면은 내가 이렇게 말해버리면 100%로 추정한 게 맞게 되잖아. 조사를 아무것도 안 하고 0점부터 100점 사이에 있을걸요? 나의 추정은 맞잖아.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99%, 95% 이렇게 좀 높은 퍼센테이지, 높은 확률, 높은 신뢰도를 갖는 추정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얘를 신뢰 구간이라고 말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신뢰 구간. 그리고 신뢰 구간의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뺀 걸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고 얘를 이렇게도 쓰겠지? 여러분 수투에서 배운 대로 닫힌 구간 이렇게도 쓰고 신뢰 구간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이별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딱 하나 별값만 외우면 되는데 별값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많이 보는 거죠?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별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받아들이면 돼요. 되겠습니까? 돼요? 응? 9번 문제 풀어볼게. 봐봐요.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초콜릿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는데 그런데 이 회사에서 초콜릿 중에서 이미 추출했는데 크기가 49래. 크기가 49인 초콜릿을 이미 추출했는데 그 표본 평균의 값이 x가 했다. 여기 밑줄 쳐. 49개를 뽑아서 조사했는데 표본 평균이 x 바가 나온 거야. 소문자로 나왔지만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면 추정을 하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추정하면 돼. 진짜 평균은요, 요 사이에 있을 거예요 라고 추정하면 된다. 이게 다야. 그냥 이거 하나만 외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95%의 신뢰도라고 돼 있어.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 우리 신뢰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내가 별값 찾는 거 외우자고 했잖아.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외우자고 했잖아요. 그때 이 K가 신뢰 상수라고 하고, 얘는 당연히 표준 편차고, 얘는 크기겠지. 그러면은 루트 49니까 루트 49인 건 이해했고, 표준 편차는 그냥 시그마라고 나와 있고, 이거 K를 잘 구해야 되는데, 이 K를 구할 때 이 95% 얘가 결정지는 거야. 신뢰도가 신뢰 상수를 결정지는 거야. 99%, 95%, 뭐 93% 이런 거 나오고 싶은 게 막 나올 텐데, 일반적으로 95나 99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99%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Z를 이렇게 딱 그어. 그리고 여기가 0일자잖아. 양 사이드를 딱딱해. 그랬을 때 이만큼이 0.95일 때 Z값 있지? 양수인 Z값. 대칭적일 거 아니야? 그때 Z값을 신뢰상수 K라고 그래.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게 0.9면 이거 반띵을 구해보면은, 반띵 구해볼 거예요. 같이 도와주고 외롭다 나. 0.475일 거 아닙니까? 0.475가 나오는 Z값을 찾으면은, 문제 봐봐. 단, 쪽쪽쪽쪽쪽에 단 0부터 1.96까지의 확률값은 0.475라고 되어 있지, 이게. 이게 몇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1.96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게 1.96일 때 95%의 확률을 갖는 Z값. 이 Z값이 K라고. 여기다 넣어. 1.96 곱하기 7분의 시그마라고 할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추정했더니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73에서 1.87이라고 되어 있어. 공감하시는 거 맞죠? 그치? 근데 별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생각을 해봐. 여기서 여기 빼면 2별 나온다며. 맞지? 여기서 이렇게 빼봐. 그러면 뭐가 나와? 2별이 나올 건데, 여기서 여기 빼.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1.8면 4, 1, 0.14라고 쓸 수 있고, 별은 0.07이라는 걸 알잖아. 그 별이 2별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1.96 곱하기 7분의 시그마는 100분의 7이라고 쓰고, 100분의 196이라고 할게요.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0 사라질 거고. 그럼 7 약분하면은 뭐예요? 7 약분은 7, 24, 7, 8에 56, 7, 4, 28. 그래서 시그마는 4분의 1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X바분의 시그마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시그마는 구했어? 4분의 1. X바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생각을 해봐. 이번엔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봐봐. 둘이 더하면 별별 사라질 거고, 2X바가 나오겠지. 더해. 그럼 2X바가 나올 건데, 더한다는 건 니네들이 더하는 거잖아. 그럼 더하는 몇이라고 쓸 수 있어? 0 더하면은 8, 6, 2, 3. 3.6이라고 할 수 있거든? 2로 나누면 X바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1.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X바분의 시그마는, 그 K라, 문제에서 K라고 되어 있는데 그 K가 이 K 아니에요. 알죠? 그래갖고 X바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10분의 18. 그리고 시그마는 4분의 1을 이렇게 될 거니까 안함박박 쓰면 되겠죠? 4 곱하기 18분의 10, 약분의 10으로 2로 이렇게 36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알았죠? 36분의 5에다가 또 180을 곱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180을 곱하면은 뭐예요? 5, 20, 25가 답이 될 거예요. 뭐 뒤에 계산은 이렇게 되는 거고. 뭔 느낌인지는 알겠어? 어렵지? 어려워. 문제 풀어봐야지 당연히. 많이 풀어봐야죠. 문제 많이 풀어보면 돼요. 바로. 그치? 다 똑같은 문제 오늘 푸는 게 지금 10번을 바로 봐볼게요. 까먹기 전에 봐봐. 표준 편차가 40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근데 크기가 64인 표본을 조사했더니 역시나 표본 평균이고 밑줄 치고 얘가 나왔는데 X바 빼기 C, X바 플러스 C로 추정을 했대. 몇 프로? 99% 이번에.
99% 이렇게 되겠대. 그때 C값 구하라고 되는 문제예요. 이해는 했으니까? 그러면은 잘 봐요. 문제에서 C는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얘 우리가 배운 개념대로 하자면 이거 빼기 별 한 번 조사한 거에다가 별을 더한 거 사이에 진짜 평균이 있을걸요? 라고 추정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별이 곧 C인 거잖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별 구하라는 문제야 우리. 그지? 그러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이거 하나 외우자고 했잖아. 근데 K는 이제 99%랑 연관이 있을 거고 루트 n은 구했어. 루트 64라고 돼 있을 거고 시그마는 저기 4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만 잘 구하면 되는데 이 K 어떻게 구한다고? 싹싹싹싹 Z값 딱 구하고 이게 좀 어려워. 이것만 좀 받아들여줘. 0이라고 쓰고 99%가 나오는 거니까 싹싹 하고 여기까지의 넓이가 0.99가 되는 확률이 0.99가 돼. 그치? 넓이. 이걸 구하면 돼. 그러면 여기 반띵은 뭐가 되겠어? 반띵은 0.495가 되겠지. 0.495가 나오는 Z값을 찾아. 2.58이 될 거야. 2.58이잖아. 그치? 2.58. 2.58일 거야. 그 2.58이 K값이라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2.58 곱하기 8분의 40 이렇게 될 거야. 이거 하면 5네. 그죠? 2를 선물해주자. 그러면 몇이라고 쓸 수 있어? 1.29 곱하기 10. 12.9. 12.9야, 12.9. 맞죠? 그냥 계산한 거야, 내가. 12.9. (11번) 11번 문제도 또 봐보자고요. 다 똑같잖아. 이런데 근데 n은 16, 크기가 16인 표본을 구했더니만 95% 신뢰도에선 746.1이라고 되어 있고 755.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99%는 A부터 시작해갖고 B인데 B-A가 6 이하가 되고 싶대. 자연수 n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상태. 이해는 하셨죠? 생각을 해보세요. 크기가 16인 표본 평균은 x 바라고 이번에 대문자로 할게요. 그냥 라고 하면은 얘는 x바 빼기 별을 하고 x바 플러스 별을 했더니만 얘가 나온 거래. 얘는 잠깐 x바 마이너스 달이라고 쓰고 x바 플러스 달님이라고 할게. 같은 표본에서 99%를 했다는 걸 했으니까. 되겠습니까? 위의 정보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은 얻어내야 되겠지. 그래서 별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별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를 빼면 2별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면 2별이 나올 건데 그러면은 9, 8 그지? 6, 9, 5에서 6을 빼면 9 어머 뺐으면 되게 어렵네. 9에 8 9, 4, 4, 0 0 9.8이야 여러분. 빼면 9.8이 나와. 2로 나누면은 별은 몇이라고 할 수 있어? 4.9네. 그쵸? 그리고 95%야 얘가. K값을 찾기 위해서는 95%니까 여기다 Z라고 쓰고 0이라고 쓰고 여기가 95% 0.95잖아요? 그럼 반띵은 몇이야? 0.475가 될 거야. 그죠? 0.475의 Z값 또 찾아. 무슨지 알죠? 어머 95라고 그냥 알려줬네. 그지? Z가 마이너스 1.96부터 문제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확률을 그냥 알려줬어. 이게 0.95라고. 이게 1.96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K값이. 그래서 4.9는 1.96 곱하기 루트 n 4분의 시그마라는 걸 알아. 계산을 마저 합시다. 그러면 100분의라고 하면 100분의 490이라고 쓸 수 있고 100분의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인 거니까 싹싹 날리고 4로 약분하면 4, 46, 4, 9, 36이야. 그러면은 10은 시그마가 10이라는 걸 알아. 고생했다. 1만 10.
알았어? 이 달도 K2 이건 99%니까 루트 n분의 4분의 루트 n분의 4분의 루트 16 4분의 시그마 이거 구하면 되는 거야 달리. 왜냐면은 B에서 A를 뺐다는 거는 여기서 여기 뺀 건데 싹싹 하면서 얘는 이 달림이 6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달이 3보다 작거나 같은 얘를 구하려는 문제인 거잖아. 공감하시죠? 99%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99인 건데 일반적으로 반띵한 걸로 찾는데 얘는 그냥 대놓고 알려줬어. 거기서부터 거기까지가 0.99라고 보면 절대값 Z가 2.58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58일 거 아니야. 무슨지 알지? 이게 99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2.58에 곱하기 4분의 2분의 5, 4분의 10이라고 합시다. 이거 계산하면 돼. 그러면 25.8을 4로 나눈 거니까 4, 6, 24 어머 2로만 약분해야 되네. 2분의 몇이야? 12.9 이렇게 될 거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달이 12. 이거야. 이 달로 그냥 이걸로 한다 이걸로 계산하자.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어? 두 배 하면은 12.9 뭐야? 같은 표본이 아니었나 본데. 어머 진짜 미안하다.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n개를 이미 추출했대 이번에는. 나 똑같은 n개인 줄 16개인 줄 알았어요. 얘는 크기가 n이래. 여긴 크기가 16이고 내 마음대로 0 풀었어. 미안. 여기 살짝만 바꾸면 돼 여러분. 아까 전에 이거 몇이라고 했었지? 루트 n. 망했네. 살짝 바꾸는 게 아니고 망했네. 여기 루트 n. 끔찍하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가 달림이잖아. 그쵸? 얘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25.8 분의 나누기 루트 n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면 돼. 여기로 이렇게. 여기. 3으로 우선 나누자. 38에 24.6 이렇게 될 거고 루트 n 이렇게 되겠네. 그죠? 맞지? 그래갖고 86 곱하기 86을 해. 66에 36, 68에 48, 51, 86, 48, 88에 64, 68 이렇게 될 거고 73, 1396인데 8.6이니까 73.6 예. 제곱한 거다. 저 자식이 뭐 한 거야 이러지 말고. 그러면은 n의 값은 74겠네. 자연수니까. 2번 무슨지 아시겠죠? 문제를 여러분 잘 읽어야 돼. 그죠? 12번 문제입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가 뭐라고 했어? 보면은 추정을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x바 빼기 별 x바 플러스 별값만 외우자고 했잖아.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라고. k는 실내 상수 이렇게 되는데 그 실내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 뺀 거 이 별이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했어. 이 말은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가 길이 L이라고 쓸게요. L인 건데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L이 커지겠지?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은 이유로 실내 상수 K가 커지면 커질수록 길이가 커지겠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는 작아질 거야. 그러니까 기억,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해볼게. 얘가 일정하대. 신뢰도가 높아지면 얘가 커졌대. 길이는 길어진다. 맞아. 야, 이게 커지면 얘가 커지겠지. 니은 신뢰도가 일정할 때 얘가 이번엔 일정해. 근데 표본의 크기가 얘가 커진대. 그럼 얘는 작아지겠지.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야. 줄어든다라고 해야 돼. 그치? 디귿 모평균 m이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m과는 상관이 없음. 없잖아. m이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어디에도 m이 없잖아. 무슨지 아시겠죠? 좋아요. 마지막 문제 여러분 이제 13번 풀어보시면은 끝난 거야. 좀 제가 문제 풀이를 바로 즉흥적으로 해서 듣기만 하면 어려울 텐데 풀어보고 생각해보고 했으면 같이 따라올 만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았죠? 어쨌든
마지막 13번 문제를 봐볼게요. 어쩌고저쩌고 모집단이 있다. 그럼 바로 갈게요. 그냥 따라가자. 그런데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분을 이미 추출하면 표분 평균은 정규분포 누구를 따르냐고 되어 있느냐면 지금 크기가 n인 표분을 추출했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표본 평균이잖아요. 이거 x바에 대한 얘기거든요. x바는 모평균은 똑같을 거고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이걸 제곱하면 n분의 뭐라고 쓸 거야? 시그마 제곱이 될 거야. 맞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들어갈 게 뭐냐면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분산, 얘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분산 자리잖아, 여기가. 표본은 누굴 따를 거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가자리에. 얘인데 크기가 n인 표본을 따라 뽑았대, 표본 평균. 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를 건데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이랑 똑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n으로 나눈 거랑 똑같으니까 분산을 n으로 나눴다라고 그냥 쓴 거야. 알았죠? 근데 얘의 m에 대한 신뢰도 알파의 신뢰 구간을 a부터 뭐라고 부른대요? b까지라고 하는데, 그리고 표분의 크기를 고정하고 신뢰도를 알파보다 높게 하는 신뢰 구간을 c부터 d라고 한대.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2배 하면은 그게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했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얘를 고정한 상태에서 얘를 높였대. 그러면 전체가 커질 거니까, 길이가 커질 거니까 얘의 길이보다 짧겠지. 얘가 더 커졌을 거야. 밑에 거 더 크게 한다고 했잖아. 봐봐. 알파보다 높게 한다고 돼 있잖아, CD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인데 이 길이 1보다 여기서 몇 뺀 길이 2가 더 클 거야. 근데 나는 크다야. 이해는 했습니까? 근데 신뢰도를 알파로 고정한 상태에서 표본의 크기를 2n으로 하면은, 이제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걸 알파로 잠깐 생각해봐. 이런 상태인데, 그죠? 이거가 길이인데 이걸 그냥 길이라고 한 상태라고 해보자. 근데 이번에는 크기를 2n배 하겠대.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크기를 2n배 키웠어.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잖아. 이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루트 2분의 1일 건데 요따만큼이 L이잖아. 그러면 루트 2분의 1 L이 될 거라고. 끝났지. 답은 3번이야. 알았죠? 뭔 소리야? 이런 사람은 앞에 거부터 좀 더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앞에 한 번 표본 평균을 한 걸 가지고 별만큼 뺀 거, 별만큼 더한 거가 추정이다. 이 부분을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구간의 길이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됐고, 그동안 확률과 통계 따라오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저 혼자 찍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지 볼 수도 없이 그냥 진행을 했잖아요. 잠깐 멈추고 생각하고 이래 봐요. 알았죠? 고생하셨습니다.